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영동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학교 내 범죄에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막대한 사업비로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8월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양수발전소를 전국에서 공모했는데 유치에 나선 영동군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사비만 8,300억 원, 1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원입니다. 두 개의 댐을 세우고 2.5km 길이의 땅속 수로를 뚫는 등 공사비 8,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70%가 지역에서 쓰여 1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약 6,800명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영동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유치전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평가 결과 1순위 영동군, 2순위 홍천군, 3순위 포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충청권에서 처음, 공사비 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158억 원, 가동이 시작되면 연간 5억 원의 지원금이 60년 동안 지급되고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세수 유입도 예상됩니다. 영동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의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식당, 여관, 전부 다 활력소가 될 겁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영동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수몰민들을 위해 최상의 이주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들을 소홀하게 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군수직을 걸고라도 또 한수원 관계자들과 잘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수원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마친 뒤 오는 2029년까지 50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남자 고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에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이 초등학교로 확인되면서 학교가 범죄 사각지대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태 파악과 함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초등학교로 남자 고등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들어갔습니다. 교내에서 술을 마신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이 운영 중이었지만 건물 내부로의 침입 여부만 알 수 있어 교정 내 다른 공간은 감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학교 울타리 안이 오히려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주말에도 공무직 당직 근무자가 있지만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사건 당시는 교내에 관리자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480여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당직 근무자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는 CCTV를 통한 사후 감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 평균 나이도 72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교 시설 보안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배움의 전당인 학교 안에서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육당국의 보안 대책 강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대소나들목 인근에서 택시가 견인차 2대와 탱크로리를 잇따라 충격해 택시 운전사 72살 육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6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견인차 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달리던 택시가 세워진 견인차를 그대로 추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단열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생산동 한 동 2,800여 제곱미터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15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도중에 불티가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며 논란을 빚은 제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7명에서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 등 7, 8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입원해 있는 만큼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천에서 집단 폭행과 유사 강간 등을 당했다는 피해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제천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경찰과 학부모 연합회, 청소년 상담센터 등 7개 관계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 대응과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주 실무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고유정 씨 의붓아들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숨진 아들과 함께 잠을 잤던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고유정 의붓아들 변사 사건 당시 고유정이 의붓아들과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과와 수산 등 입주업체 120여 곳, 등록된 중도매입만 120여 명인 충북 최대 규모의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한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운영 한계 초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경매를 끝낸 중도매인과 상인, 트럭까지 뒤엉켜 그야말로 혼잡 그 자체입니다. 지게차 등 기계를 이용한 짐 싣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비좁은 통로, 판매장과 함께 섞여 있는 경매장 등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 한낮 땡볕에도 각종 과일과 채소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밖에 놔두면 젖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다 젖으면 파는 데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20여 개 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대형 저온 저장고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중매인들이 26명이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 중매인들이 좀 필요한 대로 쓰려고 하면은 이거 한 4배 정도는 최하로 돼야 돼요. 지난 5년 건설 대비 거래 물량은 141%, 이미 운영 처리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수시로 새는 빗물, 그때그때 고쳐 쓰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인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전 필요성은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보다 3.5배 넓혀 이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이곳 옥산면 오산리 일대에 이전이 마무리되면 청주청원 통합 합의 약속은 14년 만에 지켜지게 됩니다. 문제는 부지 매입비까지 1,220억 원가량 하는 사업비. 정부 현대화 사업 공모 공고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였던 정부 지원금은 사라질 위기였다. 최근 20% 지원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100억 원 정도 줄겠지만 상인들 합의는 이미 이끌어낸 만큼 다른 변수만 없다면 전망은 밝습니다. 공모 결과가 8월쯤 확정되면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314억 원인 지방비 분담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32년 동안 상인,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곳은 복명동 시대를 마감할 교두보 마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충주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충주시와 NS홈쇼핑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주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적극 발굴해 NS홈쇼핑에 제공하고 NS홈쇼핑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마케팅에 나서게 됩니다. 충주시는 사과, 복숭아, 밤, 방울토마토, 옥수수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이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초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가 개장했습니다. 특구 지정 고시 후 10년 만에 증평군 도안면 원남저수지 일대에 조성된 증평 에듀팜 특구는 이달 말 골프장과 루지장, 수상 레포츠장, 양떼 목장 등을 먼저 개장합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는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59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휴양시설, 워터파크, 농촌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개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1회 아시안컵 우드볼 선수권 대회가 보은군 속리산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종주국인 대만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5개국 4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국가대항전과 혼합복식 등 1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우드볼은 게이트볼과 골프의 장점이 조화된 스포츠로 국내에서 아시안컵 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충북 학생토론대회가 단재 교육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초중고등학교 32개 팀이 참가해 동물원은 필요하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등부 최종 우승팀과 준우승팀엔 오는 8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명문고 육성을 논의해왔던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도내 기관과 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례를 주는 내용의 건의문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도가 교육청에 보낸 입학 특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문구를 놓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